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병원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뻐근해서, 어깨가 굳어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요.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낙심한 얼굴들. 어떤 분은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죠 뭐.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고통은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의료마저 앗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늙음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은 생각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며 비싼 치료기구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5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전공의 시절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한 분이 효과를 보고 또 다른 분도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고통을 풀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통증 감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분이 다시 걷게 되고 잠을 설치던 분이 깊이 잠들며 가족들과의 시간이 다시 소중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발바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은 너무 복잡한 것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의 성분, MRI 소견, 수술의 정교함,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간단해서 지나쳐 버리는 방법을 외면하곤 합니다. 저는 바로 그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을 봐야 하나요? 어깨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뭔가를 붙이나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따로따로 움직이나요? 아니지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걸을 때 사용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조율하는 기반입니다. 한 번은 83세의 유병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어요. 이제는 뭘 해도 안 낫더라고. 저는 그분께 발바닥 파스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셨지만 2주만 해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4일 뒤 그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요. 진짜 가볍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다시 젊어졌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어떤 분은 오래된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손주의 손을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 하나를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단지 한 가지 방법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온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살아야지라고 체념하기 전에 혹시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발바닥의 비밀, 왜 이 작은 부위가 무릎, 허리, 어깨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인생은 때로 작은 전환점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통해 그 작은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선 삶의 감동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직접 만났던 몇몇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바꾸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4세의 유병수 어르신입니다. 유 어르신은 서울에서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것은 자류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오랜 시간 앉아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고 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외출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이젠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던 유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가웃하셨지만 하루 5분만 투자하자는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유 어르신은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 다시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해요. 예전엔 혼자 다 했거든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보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70세의 서미자 여사님입니다. 서 여사님은 10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려요. 눈을 뜨면 먼저 통증이 생각납니다. 서 여사님은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첫날 밤,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전과 다르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2주일 후에는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나아지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은 76세의 최재호 어르신입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시던 제 어르신은 50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올릴 수 없어 머리를 감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어깨만 좀 나아졌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분께는 어깨 반사구가 일치한 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도록 안내드렸습니다. 10일 후 팔을 수평으로 들 수 있게 되셨고 3주 후에는 손주와 함께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라켓을 잡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몇몇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고 저는 진료실에서 그 수치를 기록해왔습니다. 100명의 환자 중 약 78%가 2주 이내에 통증 감소를 느꼈고 65%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0% 이상이 생활이 다시 활기차졌다고 말하며 90% 이상은 주변에 이 방법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 치료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둘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시도했다는 점. 셋째, 일주일 내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고 넷째,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정임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의 권유로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로 나아지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 무릎 통증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이상 고력이 아니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걸었는지 몰랐어요. 그분의 밝은 얼굴이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는 단지 통증을 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열쇠이며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은 여전히 그 역할을 해내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파스, 단 5분의 시간, 그것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하필 발바닥인지, 어떻게 이 작은 부위가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발바닥이죠? 많은 분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소개받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어깨가 불편한데, 도무지 발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단순한 조각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로 정교하게 연결된 통합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이자 시작점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작은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능적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도 발은 신경, 혈관, 근막, 에너지 흐름 등 다양한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그 어떤 부위보다도 전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경 연결입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단들은 단순히 발 자체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 근육, 관절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그에 연결된 부위가 자극되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반사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을 신체의 축소판으로 여기며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나 관절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은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만성 통증 분야에서는 매우 주목받는 치료 접근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중력의 끝에 위치한 발바닥은 혈액과 체액이 모였다가 다시 순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곳의 흐름이 막히면 온몸의 순환이 둔해지고 염증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발을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전신의 염증 상태가 완화됩니다. 실제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이나 지압, 발 마사지가 몸 전체의 이완과 회복에 큰 효과를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막, 페시어의 연결성입니다. 근막은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연결하는 나른막 구조입니다. 이 근막은 온몸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발바닥에서 시작된 근막은 종아리, 허벅지, 골반, 척추를 거쳐 어깨와 목까지 이어집니다. 즉, 발바닥에 가해지는 자극 하나가 척추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무릎의 부하를 줄이며 어깨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일정한 압력으로 자극했을 때 어깨 근육의 긴장도가 1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흡수의 효과입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피하지방이 적으며 모세혈관이 풍부해 약물 성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파스에 포함된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은 피부를 통해 혈류로 바로 들어가며 염증이 있는 부위에 더욱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발바닥에 붙인 파스는 단순히 그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퍼져 있는 통증의 중심으로 전달되어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흐름의 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웅천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웅천혈은 신장의 기운이 솟아나는 지점으로 신체의 활력을 조절하고 피로 회복과 통증 완화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웅천혈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면 단순한 자극을 넘어 전신 에너지의 흐름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파스를 붙이고 나면 발이 따뜻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은 단순히 걸음의 시작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중요한 중심입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무릎만 보는 것은 거대한 나무의 잎사귀만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그 부위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의 깨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이러한 균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치료보다도 부작용이 적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꾸준히 사용할수록 효과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원리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병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에만 집중하셨지만 발바닥을 자극하며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자세가 바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서미자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발바닥 파스를 통해 깊은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어디에 있든 그 시작은 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했고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어떻게 파스를 붙이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이 발바닥이 통증 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신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경 연결, 혈류순환, 근막 시스템, 피부 흡수, 에너지 흐름이라는 5가지 관점을 통해 발바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양쪽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별개의 세계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학문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동양의학, 즉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족부 반사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족부 반사구는 발바닥 각 부위가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발을 자극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고 발가락 아래쪽은 어깨 및 목 부위와 연결됩니다. 발의 안쪽은 척추, 바깥쪽은 다리와 팔과 관련이 있으며 뒤꿈치는 골반과 관련된 반사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민간요법의 수준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활용되었고 현재도 많은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반사점이 바로 융천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으로 위치한 이 혈을 신장 기능과 에너지 조절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융천혈은 생명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체내의 기운이 솟아나고 전신으로 퍼지는 시작점이라 불립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체내 기운이 원활히 흐르게 되며 특히 만성피로, 통증, 불면, 소화불량 등의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의 관점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점점 더 많은 생리학적 근거를 통해 동양의 전통 이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쿄대학교 의학부의 2022년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할 경우 몸의 다른 부위에 위치한 근육의 긴장도가 실제로 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에 가벼운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신경계의 반사작용을 통해 상지 및 척추 주변 근육의 이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구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전신 연결 이론의 과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근막, 페시어, 네트워크입니다. 근막은 몸 전체를 하나의 연결망처럼 감싸고 있는 나른 결합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보호막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신경 자극 전달, 자세 조절, 염증 전이, 통증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발바닥에서 시작하는 근막 라인은 종아리, 허벅지, 골반, 척추, 어깨, 심지어 머리까지 이어지며
이 경로를 따라 발생한 긴장은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무릎이나 허리, 어깨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 역시 현대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캡사이신, 벌프입니다. 고추에서 추출되는 이 성분은 통증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들고 뇌의 통증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은 만성신경통, 대상포진 후 통증, 관절염 등에 대한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실산, 셀러실릭 애시드, 벌프입니다. 아스피린의 주요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화합물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며 염증 부위를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맨살, 벌프로 시원한 감각을 통해 통증을 둔화시키고 혈류를 촉진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발바닥이라는 흡수가 빠르고 신경 밀도가 높은 부위에 적용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피부 흡수를 통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특히 염증이 집중된 부위에 더 많이 모이는 성질이 있어 더욱 집중적인 통증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에서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통증을 느끼는 뇌의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한 후 15분 이내에 혈중 엔돌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들이 파스를 붙인 뒤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듯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몸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라는 작은 공간은 그 교차점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연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했고 이번 장에서는 그 이론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에 있든 그에 맞는 정확한 부위에 파스를 붙일 수 있도록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 장들에서는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신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통증의 부위에 따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위치에 파스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위치가 정확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발바닥 어디든 붙인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통증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 지점을 정확히 찾아 자극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붓거나 쑤시는 증상,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픈 분들께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발바닥 중심에서 약간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발바닥의 가장 넓은 부위에서 뒤꿈치 쪽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무릎 반사구가 위치한 곳으로 관절의 혈류 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쪽 발에 모두 파스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한쪽에만 있어도 두 발에 모두 붙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허리 통증 및 디스크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 요통,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발바닥의 중심, 즉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 흉천혈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 지점은 신장의 에너지와 척추의 연결을 담당하는 혈자리로 허리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뒤꿈치 정중앙에도 작은 크기의 파스를 하나 더 붙여보세요. 발 뒤꿈치는 골반과 요추의 반사구가 있는 부위로 허리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하체와의 연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세 번째, 어깨 통증 및 우식견입니다.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거나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분들, 특히 50대 이후에 자주 겪는 우식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에서도 어깨 반사구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붙이는 위치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 발바닥 부위입니다. 이 두 지점은 각각 어깨와 팔상부의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오른쪽 어깨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른쪽 발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시고 왼쪽에는 작은 크기를 사용해 균형을 맞춰보세요. 파스의 크기는 발바닥 면적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목 통증 및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목과 어깨 연결 부위의 통증. 이 경우 파스를 붙이는 위치는 발의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방향으로 약 2cm 내려간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경추, 즉 목뼈와 연결된 반사구이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손목, 손가락 관절 통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손관절염, 손목 사용 후 통증이 심한 분들. 이 경우에는 발가락 끝,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손가락 관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부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바느질을 다시 시작한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성분이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흡수 효과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파스의 부착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최적의 부착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자기 직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며 이 시간대에 파스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파스를 붙이는 주기도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붙이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매일, 증상이 완화되면 유지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파스의 크기와 성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크기는 발바닥의 부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가능하면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등의 성분이 포함된 일반 관절용 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위치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정확히 붙이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치료 효과의 핵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위치에 붙이거나 한쪽 발에만 붙이는 등의 실수를 하셨지만 위치를 바로 잡은 후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파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 특히 물 섭취, 걷기 운동, 발 스트레칭 등을 통해 어떻게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파스 요법의 효과는 붙이는 위치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발바닥 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간, 부착 시간, 사용 주기, 그리고 함께 병행하면 좋은 습관까지 포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스를 붙이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낮 시간에 파스를 붙이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즉 잠자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낮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며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 성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자는 동안 지속적인 자극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스를 붙이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너무 길면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부착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자기 전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4시간 이상 붙이는 것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주기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매일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일주일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파스를 붙이기 전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파스가 잘 붙지 않거나 성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땀을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세요. 이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남아있으면 파스가 떨어지기 쉽고 피부 자극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스의 선택 기준입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관절용 또는 근육통 완화용 파스는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캡사이신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통증 수용체를 둔감하게 합니다. 살리실산은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멘톨은 시원한 감각을 통해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피부 흡수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 중 최소 2개 이상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으며 발바닥에 적절히 붙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착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자극입니다. 파스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부위에 먼저 시험적으로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않아야 하며 파스 사용 중에도 피부 통풍이 잘 되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스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몇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수분 섭취는 파스 성분이 몸속으로 퍼지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배출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한 잔,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한 잔씩만 마셔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발목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1분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류가 개선되고 파스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추가로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셋째,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파스와 걷기 운동을 함께하면 혈류순환이 더욱 원활해지고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전신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들도 실내에서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단지 파스 요법의 보조가 아니라 회복을 가속화하고 통증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 5분의 습관, 단 한 잔의 물, 단 10번의 발목 돌리기가 여러분의 통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제품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파수의 효과를 높이는 식이요법과 염증을 줄이는 음식 습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몸속까지 건강해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5가지 습관은 파수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실천 가능한 일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말합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아요. 아침에 스트레칭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번 해봤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더라고. 이런 말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효과는 반복과 시간 속에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정혜 여사님은 74세로 손목과 무릎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수개월 받았지만 일시적 완화에 그쳤고 파수요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붙이는 거 하나로 낫는다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딸의 권유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한 박 여사님은 저희가 제안한 5가지 습관 중 단 3가지만 시작했습니다. 물을 하루 6잔 이상 마시기, 아침 발목 돌리기, 그리고 자기 전 발바닥 굴리기. 일주일 뒤 통증 강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셨고 3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들리던 뚝뚝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 여사님의 말처럼 이 습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실질적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심리적 태도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특히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나는 원래 이런 몸이야 라는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닌 스스로 몸을 바꿔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산에 온 데에 이기철 어르신은 80세로 척추 협착증과 고관절 통증으로 몇 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파수요법과 함께 물을 마시고 걷기 운동을 시도하셨지만 초반에는 낙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별 변화가 없으면 다시 포기하고 싶어져. 하지만 매일 짧은 일기처럼 오늘 내가 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몇 잔, 발목을 몇 번 돌렸는지, 몇 분 걸었는지를 적어 나가며 몸이 아닌 의지를 먼저 일으키는 습관을 만든 것입니다. 2개월 뒤 이 어르신은 실내에서 보행 보조기 없이 1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 한마디는 의사로서 그 어떤 치료보다 값진 보람이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환경 조성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텔레비전 옆에 물 한 컵이라는 메모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발목 운동은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는 이불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굴리기용 공은 거실 테이블 밑에 두어 언제든 발로 굴릴 수 있게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꼭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실내 복도나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습관은 복잡한 결심보다 단순한 배치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가족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의 응원이 있는 분들이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엄마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어요? 아버지 오늘 걷기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누군가에겐 작지만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함께 파수요법과 습관을 만들어간다면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물 마시기, 아침 발목 운동, 걷기, 발 마사지, 바른 수면 자세. 이 5가지는 단지 파수의 효과를 돕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함께 이끄는 실천들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회복은 빠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을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파스요법의 진짜 가치이자 건강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몸속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식단과 음식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며 어떤 식사 패턴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발바닥 파스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별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식 별표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통증을 유발하거나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고 파스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식단 관리법과 피해야 할 식습관, 그리고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사 팁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많은 통증은 몸속의 미세한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과 관절, 근육 조직에 서서히 영향을 주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항염식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생강과 강황 두 가지 모두 오랜 전통 약재로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과학적으로도 항염 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생강차, 강황밥 등 간단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은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주 2회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3. 녹색 채소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와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열매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4.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특히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포함시키면 몸속의 염증 반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통증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들은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2.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빵, 흰국수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미, 통밀, 잡곡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로한 당분, 사탕, 음료수, 케이크, 과자 등에 포함된 설탕은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단 음료는 염증뿐 아니라 비만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 마가린, 튀김류,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의 건강을 해치는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가능한 섭취를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4. 과도한 소금, 짠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올리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반찬은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통증에 큰 변화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76세 정병호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발바닥 파스요법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밥, 돼지고기 대신 고등어, 라면 대신 된장국으로 바꾼 식단을 3주간 실천한 결과 무릎 부종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바꾸니 몸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세 번째, 식사 시간과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급하게 먹거나 일정하지 않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하루에 한 끼는 한염 식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하루 세 끼를 모두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끼만이라도 한염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 현미밥 또는 기리밥, 오 생선구이 또는 삶은 달걀, 오 나물이나 데친 채소 두세 가지, 된장국, 우 생강차 또는 따뜻한 보리차. 이처럼 특별한 재료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한염 식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매일 반복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식이요법도 습관처럼 만들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며칠만 실천하고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파스요법과 다른 생활 습관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건강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결국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발바닥 파스를 통해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식단을 통해 내부 환경을 정비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훨씬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의 다양한 회복 사례를 통해 파스요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를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도 이제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발바닥 파스요법의 원리부터 활용 방법, 생활 습관, 식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불안함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파스요법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정확히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통증의 정도, 사용 위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일에서 7일 사이에 처음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개선이 보고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최소 3주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며 파스요법과 함께 물 마시기, 걷기 운동, 한염 식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회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파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적인 관절통응 또는 근육통응 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스의 가격이 아니라 포함된 성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성분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1. 캡사이신, 혈류 촉진 및 통증 완화. 2. 살리실산, 염증 감소 및 진정작용. 3. 멘톨, 즉각적인 냉각 효과가 진통 보조. 가능하다면 작은 사이즈의 파스를 구입해 발바닥에 맞게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은 저자극 제품이나 천연 성분 위주의 파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붙인 파스를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사용이 가장 적절하며 사용 후 반드시 떼어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나 습진,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사용법이 가장 권장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주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기존에 먹는 약과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파스는 의용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과 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파스요법을 시작한 후 기존 진통제나 소염제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만성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당뇨병이 있어도 파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화상이나 피부 손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일 파스를 붙이기 전과 후의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붉어짐,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긴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얇은 파스로 짧은 시간 붙여보는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질문. 파스 대신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파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피부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천연 오일을 이용한 발바닥 마사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오일 등은 발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류 촉진과 이완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파스만큼 강한 항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요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번째 질문. 파스를 붙였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원인을 점검해 보세요. 1. 붙이는 위치가 정확한가요? 반사구에서 벗어난 곳에 붙이면 효과가 낮아집니다. 2. 생활습관은 병행하고 계신가요? 물 마시기, 발목 돌리기, 항염 식단은 필수입니다. 3. 사용 기간은 충분한가요? 최소 2주 이상 사용해야 안정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4. 기저질환이 있는가요? 류마티스나 심한 척추, 협착증 등의 병이 있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파스요법을 꾸준히 지속한 환자 중 80% 이상이 일상생활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8번째 질문. 어린이나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발바닥 파스요법은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므로 만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후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족욕이나 발 마사지,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산부의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기 임신이나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파스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 회복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유 중인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질문. 계속 파스를 붙여야 하나요? 파스요법은 단기간의 치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매일 사용하고 증상이 완화되면 점차 간격을 늘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파스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병행하면서 파스 사용 빈도를 줄여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자주 묻는 질문들은 모두 여러분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파스요법을 통해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 밤 한 장의 파스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발바닥 파스요법의 원리와 방법, 식습관과 생활습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삶의 방향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 희망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상철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35년간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셨고 은퇴 후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MRI 결과 3군데의 디스크 돌출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 재발 가능성과 고령의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발바닥 파스요법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 5분씩 파스를 붙이며 물 마시기와 발목 돌리기를 병행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낚싯대를 들고 1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손주랑 바다에 가는 게 제일 큰 낙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벌프 진주에 사는 정병호 어르신, 81세, 벌프입니다. 정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허리와 무릎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셨고, 결국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100m도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끝인가 싶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파스우법을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 정확히 파스를 붙이며 수분 섭취와 한염 식단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6주 후 지팡이 없이 혼자 시장까지 다녀오셨고 지금은 하루 30분씩 텃밭을 가꾸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파스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사례는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던 어르신 5명을 대상으로 6주간 파스요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매일 밤 발을 닦아드리고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였으며 간단한 물리 자극과 물 섭취를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은 보행기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단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의 회복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체념과 침묵 대신 웃음과 대화가 돌아왔어요. 이제 자신들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이처럼 발바닥 파스요법은 단지 통증을 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다시 불러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물을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떠올리는 습관. 그 단순한 루틴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했던 삶을 되돌려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젠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는 말 대신 나도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통증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파스 하나를 붙이고 무릎을 굽히고 발을 딛고 삶을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진한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78세의 할머니는 마지막 진료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손주에게도 할머니가 다시 멋있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보다 더 큰 치료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꼭 시도해 보세요. 깨끗이 씻은 발바닥에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이고 잠들기 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며 통증 없는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다음 장을 여는 첫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다시 웃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